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신토익 LC 단어 한 달 끝이라는 수업의 1강을 시작을 할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LC 기본서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강의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LC도 어떤 단어의 중요성을 많이 아신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신토익으로 토익이 바뀌면서 제가 토익 LC 강의만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4, 15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토익, 구구토익, 전남친, 전전남친처럼. 그래서 토익 이제 아주 이전 토익부터 해서 최근의 토익 그리고 새로운 토익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10년 단위로 보통 바뀐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토익을 하면서 이제 신토익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청취력이 좀 있는 분들이 성적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토익 시험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유형의 틀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사실 청취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펄2가 문제가 굿토익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간다든가 3, 4에서 신토익 유형들이 이제 표를 보면서 듣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정말 한 단어 무슨 한 문장 하나에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여전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좀 청취력을 여러분들이 높여주셔야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의 가장 기본이 이 어휘거든요. 그래서 RC 단어 외우는 거랑 LC 단어 외우는 건 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RC 부분은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좀 애정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RC 선생님이 RC 부분을 쓰고 제가 이제 대표자료로 RC 부분을 썼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 책의 어떤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해서 제가 쓴 책이니까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딱 아는 만큼 들린다. 이거 정말 명언인데요. 그러니까 RC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맥을 통해서 추론할 수도 있잖아요. 독해할 때 보면 두세 단어를 몰라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충 배경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LC는 아니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맥 같은 걸 파악하기에는 우리 뇌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LC 단어 들을 때 이렇게 들린다 그러거든요. 기초반 분들은 펄2 들으면 뭐 21, 와 이렇게 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개 들리겠죠, 아는 거. 조금 더 잘 들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어휘력을 좀 높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초분들 그리고 LC가 좀 정체가 돼 있는 분들이죠. 문제는 되게 많이 풀어보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분들의 구체적 어떤 특징들을 좀 보면 이게 LC용 단어들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발음이나 강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면 다 들려요. 근데 닫으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LC에 나오는 단어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스크립트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2가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4에 있는 어려운 단어 다 아세요. 근데 2가 어렵죠. 그거는 소리를 잘 캐치를 못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휘력을 높이시는 건 좋은데 글자가 아니라 이제 소리로 좀 익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LC 단어는 좀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도 RC 선생님이 강의하신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아무리 잘 이해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글자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용법이나 품사는 아실지언정 사운드로 때려줬을 때 해석이 안 되면 전혀 모르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30강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미 아는 단어라 할지라도 정확한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거기 때문에 오히려 RC로 이 책을 보셨거나 이미 이 책을 다 나는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본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미 아는 단어니까 발음만 정리하면 금방 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재활용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예 몰랐던 단어를 새로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알았던 단어도 LC적인 포인트, 발음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하면 훨씬 청취력이 좋아질 겁니다. 거기에 유형까지 더하시면 뭐 천하무적이 될 수 있겠죠. 특히 RC나 독해 부분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토익은. 그래서 LC 쪽에서 점수를 따지 않으면 좀 전체적인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강의고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소리인데 이제 어떤 소리를 익혀야 되냐? 발음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보통 이제 그 제가 대학원에서 미국 대학원에서 이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요. 한 12살에서 13살 이거 크리티컬 에이지라고 부르는데 요 나이가 넘어서 영어를 하신 분들은 영어를 잘하실 수 있는데 발음을 네이티브처럼 하긴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갔어. 그래서 뭐 한 10년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도 들어보면 이게 네이티브 영어는 아니죠. 영어를 되게 잘하셔도. 그러니까 이게 10대 이전에 배운 거랑 후에 배운 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익히긴 쉽지 않지만 강세만 정확하게 익혀도 시험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발음의 강세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소리가 되게 틀리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랑. 예를 들어 오페라지만 이게 실제 발음은 아프라 이렇게 강세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세를 앞에 찍어주면 그나마 발음이 훨씬 더 잘 들리게 되고
실제 의사소통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물론 스피킹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리스닝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발음 같은 경우 여러분이 전혀 다른 의미의 발음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발음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스케줄 같은 건 다 스케줄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 영국 성우들은 이걸 쉐줄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대표적으로 아는 그 발음 갖고는 다양한 어떤 성우들을 여러분들이 적응하기가 그리고 대처해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 호주 발음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식 약한 분들은 또 이 강의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LC하고 RC하고는 포인트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RC 선생님은 뭐 품사라든가 뭐 이 단어의 짝꿍이 뭔지 그리고 이 단어가 어느 단어하고 호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를 하시겠지만 L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트별로 포인트가 틀린데 특히나 이제 뜻하고 강세, 발음 요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뜻이 한 10개 정도 있다면 LC에서 나오는 뜻은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에서 사실은 조금 800, 900 단어들은 LC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700단어라고 우리가 표저에 정리했던 단어들이 굉장히 LC에는 중요한데 그 단어 위주로 정확한 발음 좀 익혀봅시다. 수동적인 학습 안 됩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 와 선생님 잘하신다. 강의를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막 감동하시면 안 되고요. 와, 제가 가끔 영국식 이렇게 해드리면 와 잘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 해보시고 제가 음원 틀어드리면 따라 읽어보고 발음도 익히고 그거 들으면서 조금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영어 어휘 암기에는 왕도가 없다. 가능하면 제가 강의 중에 단어를 다 외우게 할 거예요. 보통 저희가 다는 안 할 거고요. 우리가 그 책에서 표제어라고 되어 있는 앞에 40개 단어 중에서 한 40% 정도가 LC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RLC 다 중요한 단어를 100으로 본다면 LC에서 중요한 게 한 40 정도 돼요.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쪽에 표제어 뒤에 보면 완성어휘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LC에만 나오는 중요 단어를 따로 정리해 뒀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볼 텐데 RC적인 측면이 아니라 LC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별로 30개의 단어를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30일 하니까 900개 정도 단어가 암기가 될 텐데요. 거기에 선생님이 파생어라든가 동의어 같은 걸 같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합치면 600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한 150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울 텐데 LC 제대로 들으려면 한 1500개면 충분합니다. 보통 한 1200개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러는데요. 우린 추가로 300개를 더 할 거기 때문에 웬만큼 LC 시험을 보셨을 때 모르는 단어 없게끔 그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단어 때문에 LC 망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암기에는 왕도가 없다. 그 얘기는 제가 모든 방법 다 쓸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여기서 암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듣고 또 외우고 할 시간이 없죠. 우리가 LC도 해야 돼, 독해도 해야 돼, 문법도 해야 돼,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끝내겠다. 그래서 정말 뭐 어근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기도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쓴다. 또는 뭐 말도 안 되게 약간 연상법 이런 것도 쓸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많이 썼던 웃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여튼 수단 방법 안 가릴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너무 폼 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오래 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외웠다가 시험 때까지는 홀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1으로 갈 거고요. 뭐 책은 여러분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고 책이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고른 단어를 쫓아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LC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오, 단어 엄청 커요. 그렇죠? LC 중요 표저어인데 표저어가 앞에 40개 있습니다. 주제별로. 데이 1에서 LC에서 중요한 게 한 40%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한 16개 평균 16개, 18개 정도가 LC 쪽에서 중요하고 나머지는 RC 쪽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1번 단어. 우리가 채용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많이 아시죠? 우리가 포지션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전 야구 좋아하니까 야, 넌 포지션이 뭐야? 난 피처야. 그러니까 위치나 자리 같은 걸 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포지션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강세가 어디 있냐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철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포지션이 아니라 position. 해보세요. 포지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position. 발음 알려드릴게요. 직접 들어볼까요? Position. 따라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Position. Position. 됐죠? 포지션이 아니에요. position. 발음 기호를 써드리지 않은 건 발음 기호도 여러분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철자나 발음 기호는 여러분 발음으로 읽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 기호가 아니라 소리로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서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발음 기호 갖고 발음을 한 게 아니죠. 엄마가 난 엄마야. 발음 기호가 엄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머님이 계속 엄마라고 알려주고 여러분 그걸 듣고 제가 또 이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되나? 한번 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정말 능동적인 학습인 거죠. 듣고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음원을 들려드렸을 때 여러분 많이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포지션. 뜻은 많이 아시다시피 직책, 위치라는 뜻으로 쓰는데 오히려 LC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두다. 저게 동사가 되는구나. 뭐뭐를 두다라고 할 때 보통 TION으로 끝난 명사인데 얘는 동사도 돼요.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두다라는 뜻으로 보통 Part 1에서 이렇게 쓰이죠. 수동태로. 두다가 수동태가 되면 두어져 있다가 돼서 이렇게 청크로 덩어리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놓여져 있다 그럴 때 be positioned 항상 할 때는 강세를 강조하셔야겠죠. place도 두다. 그래서 be placed 그럼 두어져 있다. be put도 두는 건데 얘는 3단 변화가 put이니까 그냥 be put 이렇게 써요. 솔직히 얘는 잘 안 나오고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1등. 그다음 얘가 2등이야. 그다음에 located, situated 이런 단어도 나오거든요.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면구 붙이는 거죠. on the desk. 예 들어드릴게요. LC하고 연결시키셔야죠. 우리가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노트북인데 사실 노트북을 영어로는 랩탑이라고 많이 쓰는데 랩은 무릎이고요. 탑은 위니까 무릎 위에 우리가 두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 진짜 무릎은 아니고 랩은 선생님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리죠? 제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파생어가 되죠. 지금 표제어가 아닌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리는 거야, 선생님이. 요건 니고요. 요 무릎을 포함해서 이 허벅지 상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여기 무릎 담요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릎 담요를 무릎에만 놓지는 않지. 니 담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랩에 올려둡니다. 무릎 담요라고 쓰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았을 때 노트북은 여기 허벅지 상판 위에 올리실 수 있죠. 그래서 랩탑. 그래서 책상 위에 두는 컴퓨터는 데스크탑. 뒤에 컴퓨터 붙이셔도 되고 빼셔도 돼요. 그래서 노트북이 뭐라고요? 컴퓨터 붙여도 빼도 돼. has been은 별 뜻 없어요. 여기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볼게요. 노트북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A laptop computer has been positioned on the desk. 영국 사람이네요. 다시 갑니다. 한 번 더 써보세요. 뭐 들어갈지. A laptop computer has been positioned on the desk. 이렇게 돼요. laptop computer has been 뚝 떨어져. 그 다음에 positioned 이렇게 올라가요. on the desk 이렇게. 명사 동사는 되게 세게 하고 이런 전치사 관사 이런 건 발음 안 해요. 비동사 됐어 꺼져. 조동사 꺼져. 관사 꺼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들을 때 이렇게 됩니다. laptop computer position desk. 실제 시험장 가보면 이거 세 개 듣기도 쉽지 않아요. 안 들려. 그렇게 정리. 놓여져 있다라고 할 때 be positioned 쓰는구나. 기억하세요. 포지션은 이미 위치 직책 아셨으니까 position. 위치시키다가 되는구나. 기억. 두 번째로 갑니다. certificate.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증이라는 뜻인데 제가 만약 RC 선생님이었으면 certification하고 구분을 해드렸겠죠. certification 자격이고 얘는 자격증입니다. certification은 자격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거. 와, 너는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있어. 그럼 certification 자격이 눈에 안 보여. 셀 수가 없어. 근데 certificate 그러면 증을 주는 거야. 너는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증서를 줄 테니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되면 certificate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LC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발음과 뜻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강세부터 볼까요? 이거 어디에 있을까? certificate일까? certificate일까? 보여드릴게요. certificate. 강세 같이 해볼까요? certificate이 아니라 뭐라고요? certificate. 근데 얘는 영국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 발음이 받침에 들어가면 알 발음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식이 되면 certificate이 아니라 certificate 이렇게 될 텐데 사운드로 들려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일단 뜻은 증명서나 증서예요. 증명서나 증서 들어갑니다. 자격증 같은 거. A laptop computer. 다시 갑니다. certificate, certificate, 약간 틀리지 않아요? 영국식하고 미국식이. 그래서 알 발음이 되게 부드러우니까 이 받침에 알이 빠지면서 소리가 되게 딱딱해지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certificate, certificate,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안 되고 따라 하셔야겠죠. 우리 음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따라 할 거예요.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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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이런 식으로. 오케이? 증. 이렇게 사운드를 기억해 둡시다.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증은요.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고 상품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품권들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상품이 영어로 뭘까요? 상품. 선물 같은 거. 그치. 기프트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꼭 알아두시는데 요거 한번 발음 들어볼까요? 되게 빠르게 발음할 텐데 특히 이 끝자음 T는 거의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 발음은 gift certificate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하셔야 돼요. certificate, 다시요. give certificate, 이렇게 되게 빠르죠. give certificate, 한 번 더. give certificate, 기프트 서티피케이트 그러면 안 돼요. 기프트 서티피케이트 이렇게 빨라져요. 저를 보세요. 상품권이 뭐라고요? 기프트 서티피케이트. 이게 상품, 이게 권이 됩니다.
괜찮죠? 딱 외우세요. 많이 정말 많이 쓰는 application. 강세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냥 application 우리말은 이렇지만 영어는 리듬을 타서 찍어줘야 되는데 강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application이 아니라 application 이렇게 써요. 다시요. application이 아니라 application 이렇게 써요. application. 지원서죠. 우리가 그 이력서 같은 거 낼 때 지원서를 같이 내시는데 응용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건 이거 생각할까요? 우리 그 응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보면 그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줄여서 애플리케이션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쓴다? 잘한다. 앱이라고 써요. 앱. 그러니까 앱들 많이 어떤 앱 갖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스마트폰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앱도 잘 쓸 줄 몰라요. 컴맹이야.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컴퓨터에 대한 질문 이런 거 하면 제가 잘 못하거든요. 파생어로는 apply라는 말이 있죠. apply 강세 뒤에 있죠. apply 적용하다, 응용하다, 지원하다. 지원하다, 응용하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ant로 끝나면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applicant. 이렇게 강세가 좀 틀리죠. 그래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표현인데 토익에서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 동사의 apply가 좀 중요한데요. 8통원에서 appliance도 알아요. appliance 이러면 가전제품, home appliance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8통원 출제 포인트는 이거죠. apply가 이런 뜻도 있어요. 바르다. 오케이. 그러니까 적용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뭐 이렇게 연고 같은 거나 크림 바르는 것도 apply 이렇게 쓰는 거고요.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도 우리가 apply를 쓰거든요. 바르다라는 뜻이 있구나. 적용시키는 거죠. 우리가 벽에다가 페인트를 적용시킨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은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그림이 8톤에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페인트가 being pp는 뭐뭐가 되어지는 중이다. 이건 이제 토익 AC 강의를 들으시면 잘 나오는데 벽에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들어볼까요? 애플리케이션 발음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application, 이렇게 강세가 뒤에 있어요. application, 이렇게 정리드리고 application, application. apply 파생어에서 파트 1에 나오는 표현 한번 보죠. Paint is being applied to a wall. 또 영국 분이시네요. 다시 갑니다. Paint is being applied to a wall. N 다음에 T가 좀 약해요. paint is 뚝 떨어져요. is being 올라가요. 여기 뭐 들어가냐면 applied 이렇게 올라가요. to a wall. 우리말로 하면 페인트가 발라지고 있어요. 어디에? 벽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apply가 바르다는 뜻이구나.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아주 초급이신 분은 apply 모를 수도 있는데 나 이렇게 외웠어 이전에. 나 너무 부끄러운데 또 한번 할게요. 추억의 단어 찬스 한번 쓸게요.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강세만 외우세요. apply 바르다 이렇게만 하시고 정말 초급이신 분은 어가 어디에 이런 뜻이 있어요. 접두사어가. fly는 원래 fly지만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fly가 날아가는 거니까 어디로 날아가는 거. 요즘 지원서를 정말 날리지 않으십니까? 너무 많은 회사들한테 apply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페인트도 벽에다가 apply 어디에 날려서 바르는 거지. 뭐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영어 암기에는 왕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pply를 혹시 모르셨던 분은 어디로 apply 날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candidate이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candidate 강세 앞에 있는 이게 이제 지원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강세는 앞에 있죠. 그래서 제가 표시 안 드렸어요. candidate. 제가 표시 안 드린 것들은 다 앞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절에. candidate, 한 번 더 할까요? candidate, candidate, 강세 앞에 줘야 돼요. candidate, candidate, candidate 이렇게 외우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applicant하고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 applicant 아까 했었잖아요. 지원자. apply 지원하는 ANT 사람. 추억의 찬스 또 쓰겠습니다. 영어에 왕도가 없으니까 혹시 이 단어를 모르셨던 분들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지원자들은 인터뷰 당일날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난 이런 거 왜 학교 때 이렇게 한 20, 30년에 이렇게 외웠었나. 할 수 있어야 돼. 언제? The date. 그날에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딴 날에 아무리 잘해도 지원자는 당일 인터뷰 날 되게 잘해야 되죠. Can the date. 그날에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이렇게 그냥 때려 외우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연상으로 외우시면 되게 좋겠죠? 혹시 모르셨던 분 해볼까요? 당일날 잘해야 되는 사람 지원자죠. 그 사람 뭐라고요? Can 할 수 있어야 돼. 언제? The date. 그날에. Can the date.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계속 연구할게요. 제가. requirement. require 많이 아시죠? 이 require 자체가 사실 무슨 뜻이냐면 이 어근이 ask, 요청하다,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inquire 이런 단어 아세요? 안으로 물어봐. 위는 다시지. 그러니까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필요한 거지. 이 잡에 오려면 꼭 이게 필요합니다. 꼭 토익이 900이 넘어야 돼요. 계속 require, 계속 요청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게 요청이라는 뜻인데 들어볼까요? 강세가 어디 있는지. 강세는 일단 여기 있습니다. requirement. 강세 뒤에 있어.
해볼게요. requirement, requirement, 이거 영국 가시면 이 발음이 빠져요. 그래서 requirement가 아니라 영국 발음으로 하면 requirement, 이렇게 돼요. 좀 틀리죠. requirement, requirement, requirement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요. 다시 requirement. 그러니까 일단 뜻을 먼저 아신 다음에 발음을 따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뜻도 모르는데 막 따라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뜻을 익히고 requirement 다시 요청하다 추천 그 필수사항 요건 조건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ment 붙이면 명사가 되니까 뜻을 보시면 필요 조건 특히 우리가 취업 같은 거 할 때 뭐 스펙 같은 거 이런 거 requirement 이렇게 쓰거든요. 요건 이런 뜻이 되고요. 뭐 파생어는 당연히 require 요청하다죠. 물어보다 ask할 뜻이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perience 너무 많이 하시는 단어죠. 이게 경험도 되고 경험하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일단 강세 체크를 먼저 해보면 강세가 뒤에 있군요. experience.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느는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게 영원불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언어가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어휘 강의하면서 발음이 더 좋아지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experience, experience가 아니라 experience, experience 강세 뒤에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experience, experience 저랑 같이 해야 돼요. 저만 늘면 안 되죠. experience 경험 experience 형용사 형도 좀 알아둘까요? experience 이렇게 분사인데 이제 형용사가 된 경험이 있는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experienced teacher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죠. 그렇죠? 레주메입니다. 이력서인데요. 워낙 많이 하시는데 요거 일단 불어에서 온 말이겠죠. 이게 악상땡인가 이런 거 빼버리면 이게 또 resume이라고 해서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 말이라 발음이 한번 들어볼까요? 요게 발음이 resume 이렇게 약간 프랑스에서 온 말이 많죠. 카페 붙이잖아. fiancé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붙이는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외래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버스 영어를 우리말처럼 쓰듯이 영국하고 프랑스는 되게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쓰는 게 있겠죠. resume, 사실 근데 영국 발음, 미국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프랑스어에서 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있는 게 미국식, 뒤에 있는 게 영국식. resume, resume, 뭐 거의 비슷하죠. resume, resume, 비슷한 유사 발음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영국식, 미국식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력서 외워두세요. resume. 인터뷰입니다. 이거 어근 갖고 좀 외울까요? 인터라는 단어 있어요. 인터가 뭐냐? 일단 뜻을 알고 발음을 합시다. 인터는 상호간에 이런 뜻이죠. 접두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앞에 붙이는 거. 접 붙인다. 두 머리에. 그러니까 접두사는 보통 이제 의미하고 연결이 되고 접미사 꼬리에 붙이는 건 품사하고 또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걸 보고 품사를 대충 예상을 하는 거고 앞에 있는 걸 갖고 대충 뜻을 우리가 공무원 영어 같은 거 단어 워낙 깊으니까 수준이 접두사 이런 걸로 많이 외우거든요. 어근 갖고. 인터는 상호간에서 뭐 해볼까? 뷰는 보는 거죠. 상호 보는 거야. 우리가 면접할 때 그러잖아요. 면접관 저 상호 보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 면접하다. 상호작용하다 interact act가 움직이는 상호 움직이는 거. 또 뭐 할까? 국가 간에 그럼 뭐 있을까? international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죠? internet 뭐 이런 것들 상호 간에 넷을 타는 건가요? 어쨌든 인터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동사명사 4대요. 면접보다 근데 인터뷰는 워낙 우리말처럼 쓰니까 그렇죠? 네, 인터뷰 강세가 앞에 있군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강세 표시 안 해드렸어요. hire 고용하다 이런 뜻이죠. 고용하다. 근데 사실 신입사원 대여 이런 뜻도 있지만 보통 이 뜻으로 거의 쓰거든요. 우리 LC에서는 hire 이렇게 쓰는데 요건 영국식, 미국식 발음이 조금 차이가 나요. 요 R 발음이 빠지면서 발음이 hire 그 다음에 hire 이렇게 나요. 다시 hire, hire. 저도 영국식을 잘 못하긴 하는데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hire, hire,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hire, hire, 확 틀리죠 이게. hire, hire는 아시는데 보통 영국식 가면 많이 놓치세요. hire, hire, 따라 해보셔야 돼요. hire, hire. hire, hire,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hire, hire. 거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동의어로는 employ가 있습니다. 이게 고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일단 메인이고요. 이건 LC 포인트가 좀 있어요. Part 2에서 LC 최신 출제 포인트인데 Part 2는 유사 발음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어떤 단어를 주고 그거랑 되게 비슷한 발음을 넣어놓으면 거의 함정이라 그러는데요. 한번 볼까요? Part 2에서 hire하고 이 더 높다라고 할 때 higher 이렇게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요게 질문에 나오고 요게 답에 나오거나 요게 질문에 나오고 요게 답에 나오면 거의 오답 관계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샘플로 들려드릴 테니까 뭐가 틀린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게 지금 질문하고
오답하고의 관계인데 왜 오답인지를 알아야 to가 되니까 들어봅시다. Do you plan to hire more part-timers? Much higher than expected. 왜 틀렸는지 아셨어요? 다시 갑니다. Do you plan to hire more part-timers? Much higher than expected. 보여드릴게요. 아직 토익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죠. Do you는 별 뜻이 없고요. plan to, 세트로 외웁니다. 뭐뭐 할 계획이 있다. 자, 뭐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Do you plan to hire more part-timers?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o you, 아이고 죄송합니다. Do you plan, hire, 고용하다, more part-timer. part-timer는 알바겠죠. 시간제, part-time으로 일하는 사람. 그랬더니 이분이 much higher, 더 높다 그랬죠. 그럼 이게 전혀 뜻도 틀리지만 얘하고 얘 발음만 봐도 이걸 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해드리면 그럼 선생님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안 되죠. 왜냐하면 plan 다음엔 to 부정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비교급이 아니라 동사를 써주셔야 되고 then 같은 말이 오면 앞에 비교급이 떠야 되니까 이걸 higher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급은 또 앞에 뭘 쓴다? 강조하는 much를 쓰니까 much 뒤에 떨어지는 건 거의 비교급을 써요. 그러니까 얘도 비교급, 얘도 비교급. 선생님처럼 이렇게 강의하면 이게 RC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C에서는 그렇게 RC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히 정리합시다. 소리가 비슷한 게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탈락. 이렇게 파트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employ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강세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employ 이렇게 고용을 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직원이 되는데 파트 1이 진짜 좋아하는 LC가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1은 잘 안 나오고 2, 3, 4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암기를 해두시고요. 직원이란 뜻인데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employee, 다시요. employee, 그러니까 employee가 아니라 employee, employee 이렇게 employee 종업원 이렇게 종보다 종업원 이렇게 올라가요. 파생어 좀 볼까요? employee 여기서 온 말인데 이게 고용하다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어가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 반복이 돼요. 이 일을 붙인 건데 요거는 좀 제가 해드릴게요. 나중에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이 일을 붙이면 이걸 당하는 사람이고 이 알을 붙이면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고용하다니까 employee가 되면 고용을 당한 사람. 그럼 여러분은 회사에 들어가면 고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치? 당하지. 그래서 이게 피고용인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안을 붙이면 고용을 한 사람이에요. 고용을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회사가 되거나 고용주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긴 한데 얘랑은 좀 차이가 나니까 구분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employment는 또 강사 뒤에 있죠. employment. 고용이라는 뜻의 명사고 ment로 끝나면 명사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employee가 아니라 employee, 그렇죠. employee 이렇게 여러분 빨리 employee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하고 이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이를 붙이면 당하는 사람 employee 이렇게 되면 직원 피고용인. 이하를 붙이면 employer 뭐가 될까요? 고용주나 회사. 인터뷰죠. 아까 했었던 거. 인터뷰이 그럼 뭐가 될까? 인터뷰를 보는 사람. 여러분이 막 면접 당하는 사람이 보통 되잖아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드려요. 인터뷰는 이제 면접관이라고 해서 뭐 부장님이든 뭐 과장님이든 이사님이든 덕담을 가끔 조교들한테 합니다. 너는 지금은 비록 인터뷰이지만 꼭 나중엔 인터뷰어가 되어라. 네. 오케이? 여러분도 꼭 나중에 인터뷰이지만 지금은 인터뷰어가 나중엔 되셨으면 좋겠어요. 트레인,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차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해볼까? 인트레이니 그럼 뭐야? 여러분 지금 트레이니 제 훈련을 받고 있는 분. 저는 뭐가 된다? 트레이너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 이렇게 이 알하고 이 일을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단어죠. 이렇게 즉시라고 정말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발음을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강사 뒤에 있어요. immediately. 이 발음이 약간 모음몸살 뒤로 굴리기도 해서 immediately 이렇게 흘리기도 하는데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발음보다는 네이티브 발음 훨씬 정확하겠죠. immediately, immediately가 아니라 강사 뒤에 있어서 한 번 더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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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ediately가 되죠. immediately 강사 뒤에 있습니다. 즉시라는 뜻인데 즉시 바로 선생님 이전 또 추억의 찬스를 써야죠. 영어 암기에는 왕도가 없으니까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미 아는 분들은 발음만 신경 쓰세요. 저거 알아 글자로 그러면 이제 소리만 신경 써. immediately. 형용사도 알아볼까요? ly 빼면 형용사, ly 붙이면 부사야. 그럼 즉시에, 즉각에, 즉속에 이런 뜻이 있어요. RC에 많이 나옵니다. RC는 이 형용사는 잘 안 나오고 부사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전에. 이거 웃으면 안 돼. 이거 또 기억하니까 부끄러워. 예전에 이렇게 외웠었어요. 우리 가끔 제가 이렇게 요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거 만지면 이렇게
이렇게 D잖아요. 그래서 이게 탁 만지면 바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봤어요. 아, 나 이거 부끄러운데 할게요. 이미 D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만지면 이미 D였는데 이렇게 외웠었어요. 아, 부끄러워 어떡하지? 그래서 프라이팬이 있어 만졌어. 이미 D였어. 이렇게 외웠어요. 이미 D였는데 이렇게 외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건 그냥 처음에 외울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미 D였어. 즉시 D는 거죠. 그렇게 외운 다음에 이걸 발음으로 좀 풀어서 외우세요. 이미 D였어. 이렇게 외우면 청취 안 되니까 그건 그냥 처음 외울 때 오래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는 거고 실제로는 발음을 갖고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운데. 뜨거. immediately. 즉시 뒤는 거예요. 그렇죠? 화상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급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invite입니다. 많이 하시는 표현인데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강세가 뒤에 있거든요. invite 있습니다. invite가 아니라 invite, 초대 이렇게 쓰는데 발음 한번 볼까요? invite, 그렇죠. 강세가 invite가 아니라 invite. 뒤쪽에 있잖아요. invite, 한 번 더. invite, invite, 이미 아는 단어지만 이거 틀릴 수도 있겠구나. invite가 아니라 invite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근데 사실 초대하다라는 뜻보다 토익에서 꼭 아셔야 될, LC에서 아셔야 될 뜻은 요청하다입니다. ask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파생어는 invitation, 이거 초대장, 초대, 뭐 이거 많이 아실 것 같고요. LC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드릴까요? Part 3, 4에서 invite가 문제 중에 나오면 보통은 초대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가 돼서 ask 문제처럼 해석을 하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ask 문제들은 요청 당부를 뒤에 한다라고 해서 뒷부분을 노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 문제를 하나 좀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오랜만에 Part 4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볼까요? 청자가 invite, 초대당하는 이게 아니라 요청당하는, 청자가 무엇하라고 요청을 당할까요? 후반부에 뭔가 명령을 할 텐데 딱 한 줄만 들려드릴게요. 두 개 중에서 답 찾아보세요.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계속 단어만 외우시면 지겨우시니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문제도 넣고 그렇게 할게요. 도전! Please drop by my office after lunch. 정말 Part 4가 이렇게 짧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Part 4는 되게 길이가 길지만 답은 딱 한 문장에서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Please drop by my office after lunch. 한 번 더. Please drop by my office after lunch. 보여드릴까요? 무슨 뜻이냐? please 다음에 이 단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생어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900단어 외에 플러스 알파 600개를 할 거니까 drop by는 잠시 들르다. stop by도 있고 그다음에 come by도 있어. 들르다구나. 제 사무실에 들러주세요. 명령했죠. 그래서 보통 invite나 ask 문제는 please 답을 끌고 나와요. 이건 LC 수업 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결국은 들르라 그랬으니까 들르라 그대로 쓰면 너무 쉽지.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야. 들르세요. 방문하세요. 어디에? 사무실에 나중에. 나중에는 after lunch하고 또 변환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그래서 다 A라고 찍으셨을 것 같아요. recommendation. 이것도 어근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command라는 단어 있습니다. comman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칭찬하다. 일석이조. 그렇죠? 일타쌍피죠. 우리 두 개씩 합시다. 칭찬하다구나. 다시 칭찬하는 거야. 걔가 너무 잘해요. 걔가 정말 잘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와, 걔가 그 자리에 가면 너무 잘해요. 과장님, 걔를 좀 뽑아주세요. 뭐 하는 거? 추천하다. 그래서 다시 칭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다시라는 뜻이구나. 강사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외우셨죠? recommendation, 추천하다. 계속 칭찬하는 거야. 추천. recommendation 이렇게 쓰는데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다시.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그렇죠? 추천, recommendation. 물론 뭐 동사는 당연히 recommend가 되죠. recommend, 추천하다, 칭찬을 다시 하는 거죠. 선생님도 추천 많이 했어요. 와, 권호경 선생님 LC 강의가 너무 좋아. 칭찬 막 하는 거야. recommend, 추천 많이 해주셔야 돼요. recommend. 계속 갑니다. recruit입니다. recruit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신병이라는 뜻이에요. 신병, 명사로. 정말 저도 이제 한 20년 더 넘었구나. 논산훈련소 출신이거든요. 정말 그때도 참 군대가 힘들다 그랬는데 요즘도 힘드시죠? 크루츠입니다. 신병. 다시 신병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집하다인데 사실은 신병을 다시 모으다라는 말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요즘은 사원들을 뽑다 이렇게 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recruit, 모집하는 거. 선수를 recruit, 신병을 recruit, 여러분을 recruit.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어떤 학교에 와요. 그래서 막 인재들을 뽑아가. 그런 것들 recruit라고 불러요. 저는 이거 잡지가 이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뭐 잡지명을 얘기하진 못하지만 취업, 요즘은 전부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시지만 예전에 이런 잡지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re라는 접두사가 보통 강사 보통 뒤에 있죠. 그래서 recruit 이렇게 쓰는데 발음 한번 볼까요? 이게 뽑다예요. 뽑다, recruit, 신병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recruit, 이렇게 recruit가 아니라 recruit, 전 선생님 몸으로 외우잖아요. recruit가 아니라 recruit, 이렇게, recruit 이렇게. 다시 recruit,
모집하다죠. 명사로도 씁니다. 신입사원. 그래서 우리 신병 이런 건 우리 군사들은 안 나오잖아. 도입에. 그래서 신병에서 신입사원까지 파생이 됐다. recruit 강사 뒤에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MENT 붙이면 뭐 말 그대로 이제 모집 이런 뜻이 될 텐데요. 명사로 쓸 수도 있겠죠. MENT를 붙여서 동의어는 역시 고용하다 hire 아까 했었죠. 그다음에 employ 이렇게 계속 반복을 시켜드릴 테니까 계속 우리가 30일 강의를 듣다 보면 또 영어 단어라는 게 반복이 돼야 외워지잖아요.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왜 안 외워지겠어? 우리가 아무리 막 이름 같은 거를 되게 외우기 힘들어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외워지고 전화번호도 계속 걸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막 구 여친 남친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계속 갑니다. 반복이 힘이다. add는 원래 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할 때 add 더하다. 그래서 addition 그러면 추가고요. al을 붙이면 형용사.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일단 발음부터 할까? additional 강사 뒤쪽에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additional, 그러니까 additional이 아니라 additional. 강세는 어쩔 수 없어요. 법칙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외우시는 거죠. 많이 들으시면서 additional, additional 이렇게 쓰는데 추가에 부가적인. 파생어는 당연히 뭐 addition 추가도 있을 거고 add 같은 것도 있겠죠. 더하다 동사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additionally 이렇게 ly를 붙이면 또 부사가 되니까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Part 3, 4에서 보통 요 세 단어 뒤에 답이 잘 뜬다라고 해요.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게다가 besides, also 다음에 답, 그다음에 in addition 다음에 답. 요런 전환 얻고 다음에 답이 잘 떠. 이런 거죠. 남자친구의 뭐가 가장 마음에 들까? 걔는 잘생기고요. 돈도 많아. In addition 게다가 그 다음에 답이야. 보통. 젠틀해요. 그럼 젠틀이 답인 거예요. 계속 갑니다. Identification 신분이란 뜻인데 우리가 이거 그냥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 ID 카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패스워드 아이디 넣으시잖아요. 요건데 강세가 뒤에 있군요. Identification 있겠습니다. Identification 들어볼까요? identification, 그렇죠. Identification 이렇게 신분증 identification, 많이 아시는 표현 ID 생각하면 돼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거. 그래서 꼭 ID 챙겨가셔야 되잖아요. Identify 확인하다. 왜 우리가 신분증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FY로 끝나면 동사거든요. 신분증 꼭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확인하다. 신분증 확인. 토익 시험장 가면 계속 보잖아. 선생님 얼굴이 너무 많이 늙었나 봐요. 그래서 이전 사진 넣었더니 계속 보시더라고요. 계속 갑니다. 최신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보고 가죠. 뭐 있을까? Part 3, 4에서 여권이나 운전면허 외우세요. pass입니다. 폴트는 항구. 예전에는 공항이 없었지. 항구를 통과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야. 여권, passport. 라이센스 면허증, 드라이버스 운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면허증.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되는데 이런 어휘들이 들리면 보통 예로 보기 중에선 변환이 돼요. 둘 다 신분증이니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르는데 가볍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질문. 여자분이 남자분이 뭐 했으면 하고 원할까?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마 남자분한테 후반부에 뭔가 명령 같은 거 할 거예요. 뭐 좀 하세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한테 뭘 원하냐면 복습 좀 해요. 음원 좀 많이 들어봐요. 집중해요. 들어갑니다. Could you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짧아, 그쵸? 1부만 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뽑아온 거죠. 다시 갑니다. 애시 수업은 아니니까. Could you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어떻게 세게 들으셨나요? Could you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되게 좋은데 이제 뭐가 좋으냐면 could you 부탁할 때 씁니다. Could you please 됐고 show me 덩어리 your 영국 사람 A가 A로 나면 R로 발음해요. 그다음 R 발음 빠져. 그래서 발음이 passport가 아니라 passport 이렇게 되는데 영국 발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프리패스나 황급반 들으시는 분들은요. 선생님 강의 중에 5시간에 뭐 정복하는 영국식 뭐 발음 완전 정복 이런 게 있어요. 그 과목 들어보시면 5시간에 걸쳐 영국식 발음 설명을 잘 해줄 거고 혹시 단과반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 커뮤니티로 영단기 들어가면 배너에 기초 탈출 특강이라는 배너가 있거든요. 그거 탁탁 클릭하시면 선생님이 영국식 발음을 또 3강에 걸쳐서 해놓은 게 있어요. 무료 강의인데 혹시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커뮤니티 오시면 선생님 학습 질문란 있거든요. 거기에 물어보세요. 뭐 단어 외우는 방법 또는 제가 단순히 이렇게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단어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 뭐 부족한 거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다음 강의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영국식 발음 곡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passport가 아니라 영국 가면 passport 이렇게 씁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여자가 원하는 건 present, 보여주세요. 제시하다인데 이게 show하고 바뀌었어요. 보여주다. 그 다음에 신분증의 passport가 뭘로 바뀌었다? identification. 미국 사람들은 약간
and 다음에 t 말하면 identification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참고로 하세요. 계속 갑니다. adjust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파트 1에서. 조절하다, 뭐 조정하다 이런 뜻인데 강사 일단 뒤에 있어요. 그래서 adjust가 아니라 adjust 이렇게 씁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나요. 이게 이 발음은 나는데 드는 잘 안 나요. adjust 이렇게 강사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외워볼까요? just는 딱 맞는 거죠. 올바른. add라는 접두사는 뭐뭐로 이런 뜻이 있어요. 방향, 뭐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올바른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adjust. 그래서 조정하다, 적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LC 강의가 잘 적응이 안 돼. 단어 나 저렇게 안 외웠는데 학교 때 그냥 adjust 막 이렇게 써서 외웠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올바른 쪽으로 적응을 시켜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adjust입니다. 볼까요? 조정하다, 올바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적응해 나가셔야 돼요. 소리 학습에서 특히 이전에 이 소리라는 걸 무시하고 글자로만 배우셨던 분들은 빨리 adjust yourself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하다인데요. 이거 파트 1에 많이 쓰이죠. 뭔가를 만지거나 기계를 조작할 때 이런 그림들이 보이면 adjusting의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요. adjusting이 아니라 adjusting. 일단 발음부터 들려드릴게요. adjust가 아니라 실제 발음은 adjust, 이렇게 되죠. adjust. adjust, 끝자음 T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adjust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adjust, adjust, 정말 따라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adjust. 제가 막 이렇게 따라하세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을 때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 원래 스스로 하는 거예요. adjust, 그렇죠? adjust.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카메라를 만지고 있다. 이런 거의 지금 adjusting camera 하는 건데 보세요. 남자가 카메라를 뭐 한다고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빈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man is adjusting a camera. 이렇게 쓴다는 얘기. A man is adjusting a camera. A man is adjusting이 아니라 adjusting. 그러니까 받아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 읽어봐야죠. adjusting. 이렇게. 조정하다, 적응시키다. 괜찮죠? occupation. 직업이란 뜻이죠. occupy가 원래 차지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LC 강사를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occupation. occupation 이렇게 강사 뒤쪽에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영국식도 좀 차이가 나요. 이게 오 발음을 아로 하기도 하고 오로 하기도 해서 미국 사람은 보통 영국 사람은 오로 하겠죠. 근데 이게 우리말처럼 아오는 아니고 중간 발음이라 거의 구분이 뭐 안 될 거예요. 들어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occupation, 이렇게 occupation 이렇게 쓰는데 occupation, 영국 사람들은 Occupation. 약간 Occupation. occupation. 오는 아니고 occupation, occupation. 거의 비슷하게 들리죠? 직업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이라고 할 때 뭐 profession도 있고 뭐 이런 job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표제어에서 중요한 건 좀 봐드렸고요. 이제 뒤쪽에 보면 LC 완성 단어라고 있습니다. 뭐 점수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것들, 발음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쭉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했었던 거죠. 반복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applicant. ANT 붙이면 사람이니까 apply 하는 사람, 지원자. 똑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 당일날 잘해야 되는 사람. 기억나요? 당일날 잘해야 되는 사람. can 할 수 있어야 돼. the date. 그날에 잘해야 되는 사람. candidate. applicant. apply 하는 사람. ANT 붙이면 사람. 지원자입니다. assistant가 있죠. 강세 뒤에 있어요. assist. 선생님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슛 넣는 것보다 도와주는 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패스해주고. 농구 잘 못하지만 패스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ssist입니다. 그래서 강세 뒤쪽에 있고요. ANT로 끝나면 사람. 조수겠죠. 비서는 assistant. 이건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Assistant. 그렇죠? assistant가 아니라 Assistant. Assistant. 그렇죠? assistant. ANT에 이 T 발음 잘 안 나요. assistant. 많이 들어보고 따라하셔야 되겠죠. 조수 보조자. ANT 붙이면 사람. secretary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거 강의할 때 보면 제가 저하고 좀 약간 케미가 맞는 수강생이 있고 좀 안 맞는 수강생들도 있는데 보통 ANT로 끝나는 사람 명사가 있어요. 뭐 ER로도 끝나고 OR로도 끝나고 뭐 많이 끝나죠. 이렇게 어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ANT로 끝나는 사람 명사 있잖니? 그럼 뭐 상담하다 그럼 뭐예요? 컨설트 잘한다. 그래서 상담가 그러면 컨설턴트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가하다 그럼 조인 여러분이 조인하면 제가 못 받아. 조인턴트라고 못 하잖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받아줘야 돼? 참가하다 그러면 이 예에 맞춘다면 뭐라고? participate를 줘야 제가 participant로 받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 얘기하면서 도와주다가 뭐야? 그럼 help로 꼭 하는 사람도 있어요. help 앉아서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 helper턴트로 어떻게 받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었어야 돼? assist로 해줘야 제가 assistant ANT로 끝나죠.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약간 관객들하고 이게 약간 케미가 있어야지 더 재밌잖아요. 토크쇼 같은 게.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하다 보면 약간 저거 안 맞는 분들 계세요. 막 A&T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는 게 뭐예요? help 이렇게 치면 제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possible 많이 하시죠? mission impossible. in 이런 거 반대 의미를 가져요. 불가능한 미션이죠. possible 가능한. 토익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은 이런 구문이 하나 있어요. Is it possible to? part 2에 잘 나오는데 연음이 되죠. 자음 모음은. 그래서 is it이 아니라 is it. 그래서 is it possible to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예문 한번 볼까요? 차를 얻어 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할 수 있으면 토가 되게 늘 텐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써요. 가능해요. 그러면 is it possible to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고 차를 얻어 타는 거 우리가 get a ride 이렇게 씁니다.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t를 굴려. 그래서 미국 사람은 get a ride.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쓰는 거죠. 영작할 때. Is it possible to 이렇게 청크로 외우고 get a ride 청크로 외우는 거. 이렇게 하시면 to가 되게 빨리 느는데 들어볼까요? Is it possible to get a 이 ride?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Is it possible to get a ride? Is it possible to get a ride? 이렇게. 저도 잘 안 돼. 그렇죠? 영국식이라. T 발음 약간 세게 발음해서 get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영국식 매력 있죠. Is it possible to get a ride? Is it possible to get a ride? 그러니까 영국 분이 하시면 영국식으로 따라하시고 미국 분이 하시면 미국식으로 따라하시고 호주 분이 하시면 호주 분을 따라하세요. 여러분 발음으로 따라하지 말고. 듀티입니다. 모음 사이에 T 발음 굴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듀티가 아니라 duty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영국 사람들은 duty 이렇게 철자대로 쓰겠죠. 의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직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관세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duty free shop 그러면 관세가 free 없는 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관세도 의무적으로 내셔야 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수거로 많이 써요. on duty 그러면 duty 중인 거야. 그럼 근무 중. off duty 그러면 duty에서 off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쉰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I'm off duty 하셔도 되고 그냥 빼고 그냥 I'm off 하시면 오늘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쉬시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우리는 on duty 항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duty 이거 미국 가면 발음이 duty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duty 이렇게. duty, 이렇게. duty, duty는 아니죠. duty, duty 이렇게. 부족이라는 뜻인데요. short가 짧은 거야. 짧으면 부족하게 좋아. 너는 다 좋은데 잘생기고 다 좋은데 키가 작은 게 좀 부족. 선생님도 키가 작잖아. 부족해요. short가 모자른 부족한인데 age를 붙이면 명사가 돼서 부족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알 다음에 t 발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발음이 shortage가 아니라 shortage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영국 사람들은 알 발음 오히려 안 하니까 shortage 이렇게 쓰겠죠. 부족이에요.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영국, 미국 다 갑니다. shortage, 이건 미국 사람이죠. shortage 이렇게. shortage, 알 다음에 t 알이 워낙 세서 t가 죽는 거죠. shortage. 근데 이게 영국 가면 뭐라고요? 반대입니다. 알은 죽고 t가 살아요. shortage, 영국 분 준비되셨죠? 해주세요. 발음. shortage, Shorta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shortage, Shortage. 똑같은 단어인데도 발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C 어휘 수업에서는 이 발음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영국식 특히. shortage, Shortage. 그렇죠? shortage, shortage, shortage 이렇게 하는 shortage 이렇게. 영국식 좋은데? secretary 비서 많이 하시는 단어죠. 뭐 secretary 이렇게 강세가 assistant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apply for 했었죠? 지원하다입니다. apply for 어디에 지원하다. 뭐 가볍게 다 아시는 단어. cover letter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맨 위에 두는 래퍼가 문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우리가 cover letter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발음 좀 볼까요? 영국 가시면 알 발음 빠지고 t를 세게. 미국에 가면 알 발음 살리고 t를 굴려라. 영국식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선생님 아까 추천드렸던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죠. 쭉 영국식을 다 설명을 하니까 들어볼게요. 미국식으로 하면 cover letter, 부드럽죠. cover letter. 영국에 가시면 cover letter, Cover letter. 여기 완전 틀려요. 그죠? cover letter, Cover letter. 한 번 더. cover letter, Cover letter. 그렇죠? cover letter. 이거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electrician. 보통 막 테크니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인데요. electric이 전기에 이런 뜻이니까 전기를 만지는 사람, 전기 기술자 같은 거. electrician 이렇게 강세가 뒤쪽에 있습니다. 전기 기사 후에 대한 답으로 part 2에서 잘 나오니까 외워는 두셔야 되겠습니다. 테크니션이 더 많이 나오긴 하고요. 이거는 군대요. fill out a form이죠. 근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자음 모음을 붙이죠. 이렇게 연음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연음이 돼요. 얘는 연음이 안 되겠네요. 자음 모음. 자음 아시죠? 기흥 니은 디귿 모음 아야에 오요 붙여요. 미국식으로 하시면 이게 fill out부터 해도 이게 fill 채우다. 우리 refill 아시죠? 컵에다가 refill 다시 채우는 거.
채우다, 채워서 내는 거야 폼을. 그래서 이게 작성하다, 채워서 낸다. 그래서 complete하고 똑같아요. complete도 작성하다. 원래 complete는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이 있어서 폼을 끝내다, 작성하다. 요거 발음해 드릴게요. 이거 미국 가시면 fill out a form 이렇게 부드럽게요. fill out a form. 영국 가시면 fill out a form 이렇게 되겠죠. 들어볼까요? 영국, 미국, 특히 미국식 Fill out a form. 이렇게 나와요. Fill out a form. Fill out a form. Fill out a form. 이거 틀리단 말이에요. 앞에 게 미국식, 뒤에 게 영국식. Fill out a form. Fill out a form. 그렇죠? fill out a form, fill out a form. 좀 더 철자에 가깝게 발음하는 게 영국식의 특징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다 그런 뜻이 있겠죠. job offer네요. job은 직업이고 offer는 우리가 오퍼한다는 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취업 같은 거 제안. 여러분 이거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교수님이야 너 거기 한번 와보래 너. 네? 뭐 이렇게. job offer입니다. 일자리 제의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단어는 job fair입니다. 이 fair는 형용사로 쓰면은 공정한이잖아요. 이렇게 꾸미진 않죠. 호치수식을 안 할 테니까 이거 명사, 이거 명사. 문법적으로 따지면 복합명사로 부르는데 이 fair는 명사로 쓰면 박람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취업 박람회인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career fair. 우리 캐리어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employment 아까 했었죠. 고용이라고 할 때. 요렇게도 쓰니까 외워두세요. 이런 동의어들을 왜 많이 외워야 되냐? Part 3, 4에서 paraphrasing이 많이 돼요. LC에서는. 그래서 동의어 다 외워두세요. career fair, 취업 박람회, job fair, 취업 박람회, employment fair. 아, fair는 명사로 쓰면 공정한, 정당한. 근데 물론 이 박람회라는 게 정당해야겠죠. 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사로 쓰면 박람회라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요 세 단어는 세트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0단어를 정리를 해봤고요. 끝났군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홀딩하느냐죠. 강의를 듣고 와 좋다 이게 아니라 한번 다시 책을 보고 정리하거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소리적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자로 계속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 electrician 이렇게 억양을 강세를 생각하신 다음에 발음, 특히 영국식, 미국식이 구분되는 것들은 꼼꼼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오늘 꼭 외우자. 저는 항상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정리 잘 하시고 오늘 거 꼭 30개 외우시고 그다음 저희는 2강 때 또 다른 단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웁시다. 이미 뒤었어. 즉시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가는 게 이기는 거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근으로 외울 건 어근으로 외우고 법칙으로 외울 건 법칙으로 외우고 그냥 이렇게 선생님처럼 연상법으로 외울 건 연상법으로 외우고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어를 외웁시다. 그래야 귀가 뚫리고 읽을 수 있어. 눈이 뜨이고 귀가 뚫리려면 단어가 돼야 되거든요. 특히 소리가 중요하다.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